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잘 받들겠다, 존중하겠다, 협치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했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차피 관리형 비대위다. 그리고 또 어차피 최장 두 달이다. 네네. 뭐 이것이 언론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이분이 별명이 어당팔입니다. 어수룩해 보이도 당수 팔단이다. 이런 그 농담으로 지어진 별명인데. 그 내공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회창 총재가 이 감사원의 사무총장하는 이 황우여를 정치판에 다시 불러들이고 그 이회창 총재 밑에 그 보좌를 하다가 그리고 드디어 이 새누리당 그 앞에 그 한나라당의 중심으로 컸는데 이분의 내공이 겉으로는 참 웃고 있고 어수룩해 보여도 사람이 참 그렇게 너무 무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도 이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 속은 정말 단단한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그런 겁니다. 이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미 이번에 그 낙선을 한 의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지금 전대룰을 바꾸는 문제. 지금 100% 당원 투표로만으로 돼 있는 걸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50%를 반영한다. 아니면 30%를 반영한다. 네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과거면 30%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전대룰을 바꾸겠다. 이건 단순히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아닌 거예요. 전대룰을 바꾼다 그러면 이미 관리형이 아니고 혁신위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과거에 정진석 비대위에서 100%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요. 또 한편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것은 나는 당원만으로 선출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한다면 역투표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때도 역투표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라크는 튀는 분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방지하겠다. 이 역투표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지금도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확 위로 올라가거든요.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방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왜 이번에 당권에 도전을 할 것을 고민을 하겠어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전대룰의 일반 투표를 만약에 50%를 여론조사를 가담을 한다 그러면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역투표도 있지만은 민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권력에 도전하는 쪽에 전부 다 호감을 더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싶고. 바로 그 때문에 이준석이 그때 당대표가 된 것이거든요. 뭔가 좀 유승민 전 의원은 핍박받고 탄압받았던 그런 이미지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권력에 도전하면 그 대중의 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정치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건요 많은 논란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워낙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참패 원인을 쭉 분석을 하면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번 전대부터 민심을 많이 반영을 하자. 이게 또 압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건드리긴 좀 또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전대룰을 3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 이거 갖고 또 논란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는 아마 이 어당팔스럽게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뭐 전대룰 50% 돌아가자. 30%는 아닐 것으로 보여요. 하면 아마 50% 과감하게 해서 50%로 가자. 아마 이런 쪽이 아닐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분이 사진에 만나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면면을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분들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일반 전대를 하는데 일반인들의 의견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자. 50% 주장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50% 전대룰을 받아들이면 이번 전당대회는요 정말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또 이 의원이 아닌 뭐 유승민 대표가 나올 수 있다. 또 아니면 또 엉뚱한 다른 초선 김재섭 뭐 이런
의원이 뭐 김민전 당선인 이런 분도 뭐 하겠다고. 예, 하던데요? 김민전도 지금 뭐 출마를 그러니까요. 고민하고 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김재섭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주위에서들 얘기를 예, 많이 언론 하니까요. 보도를 보니까 예. 뒤에서 자꾸 민단 네네.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면 물론 이준석처럼 그 의원이 아닌 경우는 아니지만 초선이 그 당 대표가 된다면 또 다른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집권 여당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또 과거처럼 갈지자 행보로 가는 것 아니냐, 예.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이 민심을 엄청나게 수렴을 하고 민심을 얻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어서 다시 또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더 큰 정당으로 클 수가 있느냐, 뭐 앞으로 변곡점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그리고 물론 이제 2달짜리 관리형 비대위 성격이라고 해도 비대 위원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냐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 예상하세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의당팔의 능력을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을 넣을까? 만약에 과거의 비대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대중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뭐 5명, 6명 배치를 하면요. 교수 몇 분 들어가고 예. 그죠? 예. 그런 비대위는 사실은 황우여의 결정을 그냥 뒷받침해주기 위한 네. 그런 비대위원회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아마 이 황우여 전 의원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보기보다는 상당히 이 정략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허술하게 비대위를 예. 꾸리지 않을 거다. 아마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장 후회하는 것이요. 이 그 선진법 있잖아요. 네. 그거 아마 가장 후회할 겁니다. 그걸 국회 선진화법 예, 말씀하시는 국회 거예요? 선진화법을 그때 남경필 그 전 경기지사가 의원일 때인데 그 젊은 소장파들과 함께 밀어붙였단 네네.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케이 좋다. 예, 추인을 해서 민 것인데 그 때문에 사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그 뒤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번에 그 이 국민의힘까지 많은 그 곡치를 겪으면서 보수 원류에서 계속 입안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아마 이 황우여 의당팔께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대에서 네네. 저는 그 이 전대 룰을 바꾸는 것부터 아마 본인이 어떤 철학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관리형은 아닐 것이고 네. 아마 이 혁신형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